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여러분, 재고자산에는요, 원재료, 상품, 제품, 반제품 뭐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상품 계정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관련 주요 개념으로서 상품 계정. 상품은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처리하는 차상 계정을 상품이라 그래요. 즉, 판매를 목적으로. 즉, 우리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가 만들어 둔 것을 구입한 것을 상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매출이 되잖아요. 매출. 그런데 여러분들 매출액 구하는 공식 볼까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또 습관적으로 제가 별을 띄워요. 자, 별 떴으니까 밝아요. 꼭 알아야 돼요. 자, 매출액. 매출액은 정말 우리 회사가 판 매출액을 말하는 거죠. 매출액. 다른 말로 순매출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회사가 판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을 빼고 매출 할인도 빼는데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뭐냐면 반드시 이 내가 판 물건에 대해서 판 매출을 한 건에 대해서 불량이 있다든지 상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럴 때 불량 또는 하자가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런다?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출액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라 그러고 매출 애누리는 팔았는데 그 판 물건에 대해서 불량이 있어서 거래처에서 좀 뭐 몇 개가 좀 뭐라 그러나 파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파손된 부분만큼은 얼마를 깎아줄게요 하고 금액으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 그래요. 이때 불량이 있어서 깎아주는 것을 매출 애누리라 그러고요. 불량 또는 그 판매한 제품의 하자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금액으로 깎아줘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물건 다시 반품 받겠습니다. 환입 받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받고 새 물건 드리든지 금전으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환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반드시 그 상품 자체에 불량이라든지 하자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은요, 그냥 금액으로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거래처가 금액으로 할인해 주는 거. 자, 거래처가 현금 결제를 해주고요. 1000개 사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10만 개 사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금액으로 깎아주는 거. 그래서 다 안 팔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판매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우리 회사의 총 매출액에서 판매된 부분이 아닌 매출 애누리와 환입을 마이너스 시켜주고 금액으로 깎아준 매출 할인도 빼줘서 정말 판매출액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말은 안 했지만 순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매출 애누리는 판매된 상품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 값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매출 애누리, 즉 판매된 제품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을 때 깎아주는 거. 그것을 매출 애누리라 그런다 하는 거죠. 매출 환입은 판매된 상품이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반환받았다, 다시 되돌려 받았다 할 때 매출 환입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매출 할인은 상품 구매자가 판매 대금을 조기라고 하는 것은 빨리 결제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값을 깎아주는 거. 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다? 팔았지만 또 새로운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구입하고 대금 결제해야 돼. 결제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처에서 그 돈을 탁 이렇게 요즘 돈이 좀 급하죠? 그냥 내가 빨리 외상대금 갚아줄게요 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금액을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매출 할인이다. 그래서 이 용어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출액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매출액은 수익에 해당되죠. 자,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있으면요, 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의 개념으로서 매출 원가가 있어요. 매출 원가는 비용에 해당돼요. 비용. 자,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매출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초상품 재고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기초상품이 10만 원 있었어요. 단기의 상품을 우리가 90만 원에 샀다고 칠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총 팔 수 있는 것은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 이 두 가지가 뭐다? 내가 팔 수 있는 판매 가능한 금액이 되겠죠. 판매 가능액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창고에 딱 갔더니 그래서 10만 원하고 90만 원에서 판매 가능액이 얼마 있다? 100만 원치 총 팔 수가 있었는데 창고에 가니까 뭐다? 5만 원이 창고에 재고로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100만 원 중에 5만 원이 재고에 있으니까 얼마만큼 판매되었다? 95만 원 판매되었다. 그래서 판매된 원가의 가격을 매출원가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말에 가서 남아있는 재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와 기말 상품 재고액은 서로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 즉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이렇게 처리할 때, 이때 단기 상품 매입액을 구하는 것은 앞에서 매출액 구할 때처럼 조금 있잖아요. 관련이 있죠. 단기 상품 매입액은 정말 순매입한 금액을 구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단기 총 매입액, 단기는 올해 총 매입한 금액 중에서 자, 매입 애누리와 환출 똑같은 거예요. 불량 또는 하자가 있어서 금액으로 깎아주는 것은 매출 애누리, 불량 또는 하자가 있어서 내가 매입한 물건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환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기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 팔았을 때는 환입이 되겠지만 뭐다? 내가 구입했을 때는 환출, 되돌려 보내는 거죠. 매입 애누리와 환출, 이만큼만 매입을 안 한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매입 할인은요, 금액으로 깎아주는 것을 매입 할인이라 그래요. 그죠? 즉 뭐다? 내가 매입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우리 회사가 뭐 결제도 잘해주고 꾸준히 매입을 해줘서 우리 회사의 물건에 대해서 얼마 깎아줬다? 매입 할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상품 매입액은 단기 순 매입액이 매출원가 계산할 때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알아두면서 이 정확하게 하려면 단기 상품 매입액도 정확히 해야만이 매출원가가 정확히 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이때 단기 상품 매입액은 어떻게 구한다? 단기 총 매입액 마이너스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마이너스 매입 할인이다. 그럼 이 용어를 여러분들은 또 수업을 들었지만 또 이해를 못할까 봐 원고에 넣어놨죠.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상품이 파손 또는 결함이 있어 매입한 것 중에서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판매자가 값을 깎아주는 거,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우리가 매입 애누리, 불량이 있을 때 깎아주는 거. 매입 환출은 매입한 상품을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반환하는 거, 즉 되돌려 보내는 거 환출이라 그러죠. 그 다음 매입 할인은 상품 매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함에 따라 판매자가 값을 깎아주는 거. 판매자가 내가 산 가격에서 금액을 깎아주는 거 매입 할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상품 매입 관련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둘 것은요, 앞에서도 이제 앞전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매입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 뭔가 상품을 매입할 때 운반비 또는 뭐 하약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세 이런 거 있잖아요. 매입할 때 들어가는 것은 다 매입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상품 매입 관련 부대비용, 상품 매입과 관련된 상품 매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운반비, 하역비, 매입 수수료 등을 말하며 이것은 단기 상품 매입액에 가산한다. 단기 상품 매입액에 이렇게 매입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합쳐서 전체 그 금액이 매입한 금액이다.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품 계정을 회계 처리할 때는요, 3분법에 의한 상품 계정 분할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품 이렇게 처리하지만 앞에서 이런 거 있죠. 제가 앞에서 회계 처리하면서 상품을 매입했을 때
매입으로 처리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법인은 법으로 인정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주식회사 이런 거 주식회사 이런 회사는 법인이죠. 그죠? 법인에서는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요. 상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뭐 한다? 상품 관련 계정으로서 2월 상품, 매입, 매출 이 세 가지 계정을 사용한다고 해서 3계정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2월 상품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재고를 2월 상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니까 상품을 구입하면 뭐 한다? 상품을 구입했다 할 때는 차변에 상품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라고 쓴다? 3분법을 쓰면 매입으로 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대변에 상품 안 하고 매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3분법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월 상품, 매입, 매출 세 가지 계정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데 자, 회계 기간 중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매입 계정을 기록하고요.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매출 계정을 쓰고 기말의 상품 재고가 있다 그러면 그 기말의 상품 재고는 2월 상품 계정으로 기록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상품 계정 하나로 상품 매입과 상품 매출, 상품 재고 등을 총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상품 매출 이익만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의 매출액과 매출액은 수익이죠. 매출원가 비용이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상품의 매매 손익을 기말 결산 시에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3분법에 의한 기장으로서 이 3분법에 의한 상품 계정 회계 처리가 우리 기업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3분법에 의한 회계 처리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기중의 상품 매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면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안에 있는 해당되는 걸 기중이라 그러고요. 12월 31일 딱 끝나는 시점을 우리가 기말 또는 요 12월 31일을 결산 시점이라고 표현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품을 매입했다. 상품을 매입할 때는 상품 이렇게 쓰지 않고 뭘 쓴다? 3분법에 의해 처리할 때는 차변에 매입 처리하고요. 보통 우리가 매입할 때 신용거래가 더 많다 그랬죠. 신용거래, 외상거래.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뭐라 그런다? 상품이 주상거래니까 매입채무라고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자, 이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차변에 매입, 대변에 매입채무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액누리 환출이 발생했다. 매입액누리 환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입한 상품에 불량 또는 하자가 있어서 뭐다? 깎아줬다든지 또는 되돌려 보냈다든지 이거는 매입 안 한 거다. 매입에서 차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액누리 환출이 발생했을 때는 요만큼 뭐하다? 외상되고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채무가 뭐죠? 부채잖아요. 부채의 감소는 어디죠? 차변이잖아요. 차변의 매입채무. 자, 매입액누리 환출이 발생한 것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차변에 있던 매입월마다 없애주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상계되는 거죠.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분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매입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숫자를 넣어도 되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100만 원 매입했다. 근데 100만 원 외상이 깔려 외상으로 줘야 될 돈이 있었다. 환출이 있어서 얼마? 10만 원을 깎아줬다. 그러면 매입채무 없어지고 매입 얼마? 10만 원 없어지는. 그러면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빼니까 매입은 얼마다? 90만 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분개가 필요한 거죠. 정말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매입에 관련된 회계 처리가 1번, 2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했을 때 매출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업에서 B2B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요, 이렇게 매출도 외상 거래로 매출이 더 많거든요. 그럼 팔았다 그러면 대변에 뭐다? 매출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다? 예를 들어 300만 원어치 팔았다. 300만 원 팔고 돈은 뭐다?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 뭐다? 매출 채권 되는 거 있죠. 팔았는데 거래처에서 뭐가 있냐면요, 불량이 있다고 해서 깎아줘야 되는 거 있죠. 그럼 깎아주는 것을 매출 애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불량이 있어서 그 판매한 상품에 하자에서 되돌아오는 걸 환입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이제 회계에서는요, 이것을 합쳐서 계정 과목으로 매출 애널이와 환입 이런 이름을 써요. 그러면 그만큼 뭐다? 안 팔은 거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다? 100만, 뭐 10만, 100만 원이라 그럴까요? 100만 원만큼을 우리가 뭐다? 깎아줬다. 또는 뭐다? 되돌려 받았다. 그러면 뭐 한다? 매출이 없어지고 역분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돈 못 받는 거죠. 매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회계 처리만 하더라도 내가 300만 원 팔았는데 100만 원만큼은 뭐다? 깎아줬으니 200만 원 매출이 있는 결론이고 300만 원 돈 받을 거 있었는데 100만 원 뭐다? 없애줬으니까 200만 원 받을 게다가 정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상품을 매입했을 때 매입, 대변에 매입 채무하고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생겼을 때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하더라도 회계 처리는 이걸 합친 계정 과목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매입 채무, 대변에 뭐다? 매입해서 역분기해줘서 빼준다. 상품을 매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변에 매출 채권, 대변에 매출했다가 그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을 발생했다면 대변에 있는 매출을 없애준다 그랬죠. 차변에 매출, 대변에 매출 채권 이렇게 처리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산 정리 사항으로서 상품, 자, 우리가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잖아요. 그죠? 없지만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거 지급하는 제조업체는 뭐가 있어요? 재고가 남잖아요. 그죠? 재고에 대해서는 재고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정리 방법에 12월 31일에 그 상품에 대한 재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 즉 정기 2월 상품이라고 하고요. 기초 상품 재고를 정기 2월 상품이라 그러고 기말 상품 재고를 차기 2월 상품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초 상품 재고를 기말 상품 재고로 수정해 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중의 매매는 매입 계정이나 매출 계정에 기록되므로 상품 계정이 기초 상품 재고로만 남아있다. 즉 뭐다? 기중에는 매입하고 매출이 계속 기록되지만 기중에는 지난 연도 상품 팔다가 남아있는 기초 상품만 있는 상태가 되지만 기말에 가면은 뭐 한다? 기초와 기말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 2월 상품의 매입 계정, 정기 2월 상품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초재고라 그랬죠. 그죠? 기초재고가 있는 거. 자, 기초재고가 있다는 건 상품으로 있는 것을 뭘로? 올해 다시 매입한 걸로 역분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해 매입한 걸로 다시 정리해 주는 게 차변에 매입되고요. 대변에는 뭐라 그런다? 그 2월 상품은 재고가 없어지는 걸로 전해. 재고가 없어지면서 쉽게 얘기하면 뭐다? 지난 연도에 있었던 기초재고 2월 상품이 뭘로 바꿔준다? 다시 매입으로 바꿔주는 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초에. 그러면 뭐 합니까? 자, 예전에 기초에 있었던 것이 매입한 거 되고요. 회계연도에 중에 매입한 것도 매입이 되게 돼요. 모든 회계 기간 중에는 다 뭐가 있어요? 상품은 다 매입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12월 30일에 차기월 상품, 저 기말에 갔으니까 참고 재고가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차기월은 모든 것은 매입에 있는 것인데 매입에 있는 것을 재고로 남아있는 것 부분만 뭐로 바꿔준다? 재고로 바꿔주는 2월 상품으로 바꿔주는 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2월 상품으로 바꿔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차변에 2월 상품, 대변에 매입 처리한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요. 몰라도 돼요. 왜? 실무에서는요. 이 프로그램 다 컴퓨터로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손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나올 때 이렇게 전표 추가로서 이미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화면을 보는 거와 모르고 회계 처리하는 거 차이점은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해요. 조금 유치하지만 이렇게. 자, 상품에 대해서는 재고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정기월 기초 재고로 있는 것을 매입으로 처리하는 역분계. 그러나 매입, 차변에 매입. 차변에 있던 2월 상품은 대변에 보내준다. 2월 상품 매입하고요. 그 다음에 차기 2월 상품은 기말에 재고로 있는 것, 기말에 재고로 있는 것은 다 매입으로 처리된 것을 기말 재고로 처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 2월 상품, 대변에 매입인데 이것도 임매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 보고 이렇게 매입, 임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고 그럼 실무에 가서 화면 딱 봐봐라. 매입, 임매 되어 있단다 하면 그래 되어 있네 하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초 재고는 매입, 기말은 임매 이렇게 처리한다 하는 거. 그래서 결산 정리에 기초 정리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는요,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매입 내역에 대해서 매입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를 매입장이라 그래요. 매입장은 상품 계정에 대한 명세를 기입하기 위한 보조기입장이다. 보조기입장이다. 즉 상품 매입에 대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매입장이라 그러는데, 매입 계정에 기입된 상품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등의 거래를 매입 날짜, 매입 처명, 대금 지급 방법,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입하는 보조 장부가 매입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장에는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은 사실은 요 매입 애누리는 뭐라 그랬죠?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분량이 있어서 깎아주는 거 애누리, 분량이 있어서 내가 매입한 걸 되돌려 보낸 거 환출,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나에게 물건을 판 사람이 나에게 할인을 해주는 거 매입 할인, 다 매입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니까 이 매입장 기록할 때 매입에서 차감되는 항목인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이런 것은 붉은색 볼펜으로 기록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장부를 마감할 때는 총 매입액에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에 해당되는 총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순 매입액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매입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장을 모양을 보시면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손으로 하지는 않아요. 다 여러분들 앞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뭐 합니까? 붕괴를 하잖아요. 붕괴를 입력하는 걸 전표 입력만 하면은요, 모든 이 매입장과 매출장 장부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전산에서는. 우리 전산에서 만들어진 거 출력만 하는 거예요. 출력만 하는데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내용을 보고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회계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론과 실무가 다 겸비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매입장 볼까요? 7월 1일 서울 상사가 대금 결정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거죠. 서울 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했다. A 상품 100개 단가, 이렇게 보면 단가 4,500원짜리를 했어요. 그럼 100개 곱하기 4,500원 45만 원 구입해서 7월 1일 날, 7월 5일 날 강남물산에서 어음을 발행해주고 매입을 한 거죠. B 상품 50개 단가 3,000원짜리 15만 원 매입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일 충남상사에 이게 예를 들면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그럼 현금 적어놓으면 현금 주고 매입했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B 상품 40개 2,800원 11만 2천원 된다 하는 거죠. 문제는 18일 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지만 요게 18일 날 환출돼 있죠. 환출은 내가 매입한 것 중에서 분량에서 되돌려 보내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붉은색으로 표시하라 이 말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충청 상사에 환출 되돌려 보냈다. B 상품 5개 2,800원짜리를 14,000원만큼 분량에 있어서 되돌려 보냈다 하는 거죠. 27일 날 호남 상사에 예를 들어서 카드로 발행해
그래서 뭐 매입했다면 법인카드 결제했다 하면 카드 이렇게 적는 거죠. A 상품 50개 4,700원과 B 상품 50개 2,900원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입할 때는 중간에 금액 적고 최종 합계 금액을 여기 이제 이렇게 끝에 적어주면 한 달 동안에 7월 한 달 동안에 총 매입한 금액은 109만 2천원인데 이 중에서 뭐다? 환출한 거 있었죠. 환출 14,000원. 14,000원 붉은색으로 하는 거예요. 14,000원만큼 빼주니까 요만큼이 정말 순매입한 금액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매입장을 보시면 어떤 상품을 어디서 결제 방법은 어떻게 매입했는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볼 수 있다는 거. 이때 매입을 했을 때 매입 애누리와 환출 또는 매입 할인은 우리가 매입장에서 붉은색으로 표현해야 된다 하는 거 알아두고, 그래서 총 매입한 것 중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이런 것은 다 뭐다? 총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그 한 달 동안의 순 매입액만 표현하게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매입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매출장에 대해서 학습하는데요. 매출장은 매출 상품에 대한 명세를 기입하는 매출 상품, 상품을 매출한 명세를 나타내는 것을 기입하기 위한 보조 기입장으로서 매출 계정에 기입된 상품의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등의 거래를 매출 날짜와 매출 처병, 그 다음에 대금 수취 방법,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의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입하는 보조 장부가 매출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매출장에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은 붉은색으로 한다. 요만큼은 뭐다?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은 뭐 한다? 우리가 매출 안 한 거기 때문에 매출 장부에서 차감시키는 게 당연하다. 그럼 매출장에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은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그래서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이를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 매출액을 한다. 총 매출액에서 뭘 차감한다고요? 이 부분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이 부분을 차감하고 순 매출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매출장 내용 앞에서 설명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일단 7월 4일 날 경남 상사에 뭐 한다? 경남 상사에는 거래처명이죠. 어디에 팔았다? 경남 상사에. 뭐로? 외상으로 팔았다. A 상품 80개, 단가 한 개당 4,800원짜리를 80개 팔았어요. 팔으니까 금액이 38만 4천원이 매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거래처명이 어디에 팔았다? 제주 상사에 팔았는데 어음이에요.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을 하고 어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즉 받을 어음에 해당되죠. 어음을 받고 어떻게 팔았어요? B 상품 50개, 한 개당 단가가 3,300원짜리 16만 5천원 구입했고요. 또 A 상품도 10개 했는데 가격이 4,900원에 구입했어요. 49,000원. 그래서 이 전체 합계가 21만 4천원을 팔았다. 매출장이니까 매출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B 상품 50개 3,300원, A 상품 10개 4,900원에서 21만 4천원에 팔았다. 그 다음에 이제 15일 날 제주 상사에 애누리 해줬다. 애누리는 뭐다? 금액을 하자가 있어서 애누리가 했다면 하자가 있어서 깎아줬다 이 말이죠. 상품 7개 한 개당 얼마씩 200원씩 깎아줬어요. 그래서 14,000원 깎아줬다. 요만큼 뭐다? 15일 날 애누리 부분이 있죠. 애누리 부분. 요거는 뭐다? 우리가 지금 화면상에서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로 표시한다? 붉은색으로 표시해 준다. 요만큼 안 팔은 거라고 구분시켜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깎아줬다는 거죠. 30일 날 충남물산에 현금으로 팔았다 하는 거죠. B 상품 400개 3,200원 해가지고 얼마에? 12만 8천원에 팔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총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니까 총 매출액이 72만 6천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애누리 된 부분이 있죠. 요만큼 깎아준 부분 빼니까 애누리 된 부분은 애누리 해준 부분은 안 팔은 거잖아요. 그죠? 애누리에 1,400원을 빼니까 순 매출액이 얼마 나와요? 72만 4,600원 나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고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왜 A 상품인데 단가 어떤 데는 4,800원에 팔고요. 어떤 데는 4,900원에 팔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B 상품도 어떤 데는 3,300원에 팔고요. 그 다음에 또 중남물산은 3,200원 팔았어요. 실제 기업에서는요. 거래처에 따라서는 가격을 다양하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획일적으로 똑같이 팔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실무에서는 다양한 방법 쓰고 있다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또 이제 저도 융통성이 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실제 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아, 이거는 얼마에 팔아야 된다 하면 그 금액 아니면 절대 안 팔린다 이런 거, 절대 안 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컨설팅 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그 금액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항공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지만 항공요금이 똑같지는 않단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많이 사는 사람한테는 조금 가격 조절하고 적게 사는 사람한테 정상 가격 쓰고 다양한 방법 쓰고 있다는 거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매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가액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으로서 재고자산의 범위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어떻게? 재고자산의 범위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다 뭐라 그런다?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이때 상품은요.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거 상품. 자,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만들었다면 제품. 자, 팔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게 제공품이에요. 자,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만들고 있는 게 제공품인데 그 제조 과정 중에서 반점 만드는데도 판매가 가능하면 반제품이고요. 제조 과정 중인데 판매가 안 되면 그냥 제공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제품과 제공품은 둘 다 제조 과정 중에 있는데 제조 과정 중에 있는 것 중에서 판매가 되면 반제품, 판매가 안 되고 남아있으면 제공품. 원재료는 아시죠? 원재료. 저장품은 보관 중에 있는 거 다 저장품에 들어가죠. 그래서 상품, 제가 설명한 거 나와 있잖아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으로서 상품, 미착 상품, 아직 도착 안 되고 즉성품 보관 중에 있는 거 남아있고 이런 거 다 상품으로 보고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기타 부동산도 그 회사의 주 상품이죠. 판매 대상인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 제조회사에서는 이걸 상품으로 넣을 수 없고 유형자산으로 넣고 있죠.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이 있고요. 반제품은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과 부분품 등이 있고 제공품은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제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 판매가 불가능한 거, 안 팔리고 있는 거, 팔 수가 없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재료는 원료, 재료, 매입 부분품, 미착 원재료 등 다 원재료 되고요. 저장품은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 비품, 즉 망치, 드라이브, 펀치 이런 거 수순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을 다 저장품이라고 한다. 다 어디에 들어간다? 재고자산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재고자산의 의미는요.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생각하면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은 총 팔 수 있는 건데 총 팔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창고에 기말에 딱 가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게 재고자산. 판매된 부분은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매출원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재고를 정확하게 하면은 매출원가가 정확해질 거고 재고를 너무 과대 계산, 재고자산을 크게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만 원 있고요. 단기가 90만 원 있어요. 총 팔 수 있는 게 얼마다? 100만 원 중에서 기초 재고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10만 원 하면은 이게 매출원가가 얼마가 돼요? 9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10만 원 안 하고요. 만일 20만 원 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재고를 너무 높게 계산했다. 20만 원 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 되죠? 80만 원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매출원가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재고를 과다 계산하면 매출원가가 떨어지고 재고자산을 뭐다? 과소 계산하면 매출원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고 정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은 계산할 때는 역사적 원가주의, 즉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하는 거죠. 취득 당시에는. 취득원가에는 매입 가격뿐만 아니라 매입 상품과 관련된 운반, 취급, 보관을 위한 지출 비용 및 보험료, 세금 등 매입 부대 비용도 매입원가에 포함된다. 포함시켜서 재고자산으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의 금액은 재고자산의 수량에다가 재고자산의 원가, 즉 뭐다? 한 개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고요.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즉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서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하는법이 있는데요. 수량을 기재하는 법은 수량을 장부에 실제로 조사해가지고 수량 몇 개 적는 실질재고조사법, 다른 말로 실사법이라 그러고요. 재고가 상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적으면 계속기록법 쓰는 거죠. 그래서 두 방법 중에서 어느 한 방법 쓰고 이제 회계기간 중에 병행하기도 하고요.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하는법 중에서 쓸 수 있는데 이때 매출가격하는법은요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좀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유통업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정확한 재고조사 자체가 어렵다. 그럴 때만 쓴다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서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서 실질재고조사법,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실제로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실사법이라 그래요.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보통 실사법이라고 하는데 회계 기말에, 반드시 기말에 가서 보유 중인 재고량을 실제로 조사하여 그 수량의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것을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계산 공식은 기초 재고량 플러스 단기 매입량 마이너스 기말 재고량은 매출량이다 보고요. 금액으로 본다면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은 매출원가다. 그래서 기말에 실제로 조사해서 파악하는 거. 보통 우리 실무에서는요, 실질재고조사법, 실사법은요, 상품 자체의 가격, 재고자산의 가격 자체가 저가품일 때는요, 재고조사하는 날 딱 하루 정해서 그날 재고가 얼마만큼 남았나 이 처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의 장점은 실무상 편리하고 저가품, 다량의 상품 취급으로서 철물, 의약품에 적합하다. 즉 뭐다? 너무 적은 걸 갖다가 계속 기록하려면 재고 정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저가품이고 단위가 뭐다? 복잡하고 좀 이렇게 너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실질재고조사법 쓰는 게 좋다는 거죠. 단점은 기말 재고조사로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단점과 재고 감모 손실. 자, 매번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하다 보니까 있어야 될 수량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가 조금 허술하겠죠. 그죠? 그래서 재고 감모 손실, 즉 있어야 될 수량이 없어진 것만큼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 실사에 포함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모두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므로 감모량이 판매 수량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다음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 즉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수량과 금액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데 공식은 기초재고량 플러스 단기 매입량 마이너스 매출량도 나갈 때마다 적었으니까 장부에 적혀 있는 거죠. 장부만 보더라도 기말 재고량을 알 수 있는 거죠.
금액으로 보면은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계속기록부의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요. 장점은 재고 감모 손실의 파악이 용이하다. 계속 적다 보니까 어떤 게 없는지 있는지 알 수 있고 고가품의 상품에 적당하다 하는 거죠. 단점은 창고의 재고액을 알 수 없고 실무상 너무 번잡하다. 계속 기록 적어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내용을 정리를 한 내용이 있죠. 이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얘기했더니까 참고적으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재고자산의 의미와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다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의 단가, 즉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